자, 닮음과 닮은 도형 요거 이제 새로운 단원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 닮음이 뭔지부터 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합동이란 것을 이전 학년 중1 때 배웠을 겁니다. 요게 합동과 직결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합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합동은 뭐예요? 사실 모양이 똑같아서 어떻게 된다? 얘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왔을 때 정확하게 겹치는 거. 그리고 길이 삼각형에 세 변의 길이가 있죠. 그 다음에 각도 세 개 있단 말이야. 이게 다 같을 때를 뭐라 한다? 합동이다. 그래서 합동일 때는 어떻게 됐어? 대응 각의 크기랑 대응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이렇게 정리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자, 이번에 배울 것은 닮음인데 닮음이라는 부분은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다른 도형과 합동이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이 크기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30도라고 주어져 있다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고 여기 60도고 30도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크기는 다르죠. 하지만 얘를 확대했을 때 얘랑 겹쳐질 수 있단 말이야. 이 둘의 관계를 뭐라 한다? 닮음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이 둘의 길이의 비, 얘 대 얘, 이 길이의 비를 뭐라 한다? 닮음 비라고 한다. 되세요? 그 다음에 닮음 도형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둘의 관계는 닮음이고 이 둘을 닮음 도형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닮음 도형에서 객관식으로 잘 출제되는 부분이 항상 닮음인 도형. 항상 닮음인 도형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닮음인 게 뭘까? 자, 보시면 첫 번째 두 개의 원. 원은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크기가 갖고 있어?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항상 닮음이다. 그리고 두 정다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모두 항상 닮음이다. 두 반원, 원을 반원으로 잘라도 당연히 항상 닮음 될 거고 두 정다면체, 정사면체, 정오면체 다 닮음이다.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요거를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객관식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닮음의 기호는 우리가 뒤 앞에서 배웠던 합동은 이렇게 짝대기 3개 그리고 넓이가 같다는 이렇게 같다라는 표시를 했는데 닮음은 우리가 닮음을 영어로 뭐라 하죠? similar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의 앞자 s를 따서 s를 뒤집은 형태를 닮음인 표현이다. 닮음의 기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s를 옆으로 누인 거, 요 모양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얘네 둘이 닮음이래. 여기 앞에 어떻게 써 있냐면 ABC와 DEF가 닮음이래.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ABC랑 similar DEF가 닮음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게 되겠죠. 되시죠? 근데 A와 대응하는 애, 점 D를 이 둘의 관계를 대응점 관계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이 변에 대응하는 애, 얘겠죠. 되세요? 이 둘의 관계 대응 변이 될 거고 각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대응 각이 되겠다. 따라오시죠? 요 용어 자체를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두 도형의 꼭지점은 대응하는 순서대로 적어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A, B, C라고 썼잖아. 그러면 A에 대응하는 D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삼각형 EFD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응하는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실제 뒤에 문제풀이 강의에서 이거를 어떻게 쓰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지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닮음의 기호까지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닮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리해 봤고 이제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어떻게 되는지 이해 한번 해봅시다. 자, 평면 도형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합동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어? 합동일 때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대응 각의 크기도 같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근데 얘랑 비교해보면 평행하는 평면에 있는 도형에서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은 대응 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하다. b가 같다. 그 다음에 대응 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뭐야? 길이의 b가 같다라는 거죠. 왜냐? 확대 축소했을 때 겹치면 닮음이기 때문에. 되시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툭 쳤을 때 닮음이면 뭐랑 뭐랑 같아? 라고 해주시면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같고 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비율을 가질 때 그 비율을 뭐라 한다? 닮은 비라고 한다. 앞에서 언급 한번 해드렸습니다.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뭐라 한다? 닮은 비라고 한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 합동은 딱 겹치는 거니까 1대1이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순한 용어 정리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넘어가 보면 입체도형일 때도 닮음이 돼요. 입체도형일 때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 당연히 같겠죠. 길이의 b니까 일정하겠고 대응하는 면이 닮음 도형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이제 넓이의 b와 부피의 b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닮은 b가 m 대 n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넓이 b는 각각 제곱해 주시면 돼요. m제곱 대 n제곱 요렇게. 그 다음에 부피의 b는 어떻게 하시면 돼?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입체도형일 때도 m제곱 대 n제곱, m 세제곱 대 n 세제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파트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사실 합동에서 길이의 b만 다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합동일 때는 길이가 같고 어떻게 된다?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는데 닮음일 때는 어떻게 된다?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같고 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가볼게요. 여기서는 여러분 팁을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팁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써 있는 조건의 단서를 보라. 이렇게 적어주세요. 써 있는 조건의 단서를 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AC에 대응하는 변. 근데 쌤이 요 닮음 조건을 쓸 때 대응하는 거에 맞춰서 써야 된다라고 했죠. DEF를 EFD라고 쓰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봐봐. AC에 대응하는 변은 DF에 대응하는 변과 같아요. 다시 AC에 대응하는 변이 DF랑 대응한다고. 그래서 정답은 DF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건을 보고 바로 구할 수 있다.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B의 대응각 구해달래. 바로 뭐라고 나올 수 있어? 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각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다. 이 팁을 꼭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또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A, B, C와 F, D, E의 닮은 비를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일단 우리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알고 싶으니까 어떤 거 갖고 오면 되냐? 얘 하나 갖고 와 볼까요? 그러면 빗변 요렇게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닮은 비를 구하고 싶은데 한쪽은 길이가 안 주어져 있네? 이런 못 구하니까 다른 쪽 한번 갖고 와 볼게요. 다른 쪽. 얘에 대응하는 변 뭘까요? D2에 대응하는 변 BC겠네? 그럼 여기겠죠? 둘 다 길이의 비 나왔으니까 12 대 8이니까 약분해서 4로 약분해 주시면 3 대 2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되시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각 D의 크기 한번 구해달래. 각 D면 여기지. 각 D에 대응하는 애 구하려면 각 B구나 라고 구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90도가 될 거니까 각 D도 90도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되시죠? 그 다음에 AC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
3대 2는 AC에 대응하는 애. AC 대 F2니까 F2가 10이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 자, 내항의 곱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은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2 곱하기 AC가 30이 되니까 AC의 길이는 15cm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3번 문제 이어가 볼게요. 문제에서 직육면체가 닮은 도형이라고 주어져 있고 A, B, C, D에 대응하는 면이 A, B, C, D 요 면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직육면체 닮은 비 구해달라네. 자, 대응하는 변을 한번 맞춰봐 주시면 되는데 둘 다 주어진 걸로 구해야 편하겠죠? 얘에 대응하는 애 얘가 되겠지. 그러면 6대 12니까 1대 2구나. 바로 구해줄 수 있게 되겠다. 되시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x에 대응하는 애 x값 구해달라니까 x에 대응하는 애 구하고 싶은데 잘 보시면 dh에 대응하는 애 얘겠지. 근데 길이가 안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보세요. 얘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4라고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4대 x는 1대 2가 돼야 되니까 x는 8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y도 구해볼게요. 자, 여기에 대응하는 애 요거지. 1대 2가 5대 y가 돼야 되니까 요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냥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하지 마시고 1에서 내 거로 갔을 때 5배 같잖아. 2에서 5배 가면 내 거다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y는 1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x는 8, y는 1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이어갈게요. 자, 4번 문제 닮은 비 구해달라네. 주어져 있는 거에 둘 다 주어진 걸로 구해주시면 된다. 3대 4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원뿔 A의 높이 구해달라는데 3대 4는 높이는 길이잖아. A의 높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A의 높이 대 8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3에서 이렇게 갈 때 몇 배 곱해지는지는 곱하기 2배다 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A의 높이는 뭐다? 6이다 라고 바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뿔 또는 원기둥의 닮은 비 그리고 3번에서는 입체 도형의 닮음의 성질까지 정리해 봤습니다.